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영화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시네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요새는 정말 확진자 수가 네. 내일 감소하고 있다는 네네. 뉴스가 들려서 영화계에도 조금씩 좀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훈풍이. 네. 네, 좋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 길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조금 그나마 우리 좀 믿을 구석이 있어. 이런 네.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극장가는 어떻습니까? 예, 극장가도 네. 요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많이 유행이죠. 언택트 서비스. 네네네. 예, 닿지 않고 뭔가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극장가에도 이런 언택트 서비스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는 네. 그 굉장히 새로운 풍경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극장 거죠? 갔다가 네. 로봇 홍보 도우미를 봤어요. 아, 정말이에요? 예, 이제 이 로봇이 뭐 상영관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도우미인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티켓 발권 서비스부터 음료나 팝콘을 주문하는 키오스크 서비스까지 네네. 최대한 사람을 좀 닿지 않고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저는 코로나 사태로 개인 위생이라든지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네. 좀 더 확산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또 그전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예매나 키오스크 보급이나 특히 매점에서 뭔가 물품을 살 살 때도 때, 키오스크 네. 많이 그렇죠. 쓰잖아요. 다 버튼식으로 눌러서. 네. 근데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네. 이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좀 연령층이 높은 맞아요. 관객들은 네. 굉장히 불편해 하시죠. 하세요. 게다가 저는 또 이게 인원 감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필요한 사람의 일도 좀 줄이는 그런 핑계로 사용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다 명함이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영화 사냥의 시간이 드디어 네. 어제였습니까? 네. 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는데 어떤 영화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배경은 가까운 미래고요. 디스토피아가 된 한국 사회가 네.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출소를 해서 이제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준석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청년이 사실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자 다시 한번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네. 다행히 이 위험한 작전이 그들의 계획대로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더 어두운 세계에 있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냥꾼이 네. 그들을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에서 그들은 과연 자신들이 원하던 꿈을, 희망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작품이고 네. 또 파수꾼을 만들어서 윤성현 감독 작품이라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네. 개봉하고 뭐 지금 얼마 안 지났지만 전반적인 반응이 좀 어떤가요? 여러모로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190여 개국에 동시에 넷플릭스로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관객들도 이제 이 영화를 자막 서비스로 영화를 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을 좀 남기고 있는데 네. 그리 호평은 아닌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이유를 일단 몇 가지 좀 이해해서 보자면 네. 이 근미래의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총격신 같은 장면은 확실히 큰 화면, 좋은 사운드에서 즐기도록 네. 이제 기획되고 고안된 장면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작은 화면에서 보다 네, 보니까 그런 스케일이나 비주얼에 압도당하는 쾌감보다는 네, 네. 스토리텔링이나 인물 사이의 뭐 감정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수밖에 그 없거든요. 초점 자체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좀 관객들에게 주고 싶었던 쾌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 약했던 부분들이 조금 도드라지면서 부각이 되는 거는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추격 스릴러가 가진 어떤 긴장감, 네. 그 씬에서 뭔가 사람을 되게 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적인 재능은 분명히 이번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스크린에서 원래대로 또 개봉을 했으면은 또 다른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얘기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요. 박희연 편집장 아주
아주 지극히 개인평을 얘기하시면 네. 어떤 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영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평을 얘기하자면 저도 네. 파수꾼을 정말 사랑하는 네네. 예, 관객으로서 이 파수꾼에서 연기했던 배우들이 거의 또 고스란히 네. 이 영화로 들어오고요. 그들의 연기가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감독과의 합은 어떤지 이런 점에 아마 좀 주목을 하면서 봤는데 네.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확실히 90억 원 제작비 규모라는 그 크기가 일정 정도는 약이 되고 일정 정도는 독이 된 게 아, 그렇습니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파수꾼의 매력을 느낀 관객들이라면 그 인물 사이에 정말 뭐랄까 말할 수 없는 결결이 쌓인 감정들을 네네. 고스란히 느끼면서 굉장히 공감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물의 관계는 약간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반면 이 스케일, 비주얼, 디스토피아가 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모습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딱 하나만 저는 아쉬움을 꼽으라면 이 미래 세계를 세계관으로 가지고 올 때는 네. 반드시 왜 미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납득이 돼야 그래 되는데. 설명이 돼야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약간 스케일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추격 스릴러에선 좀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화력이 강한 총격 액션을 위해서 네. 혹시 미래라는 시대적 설정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끌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저는 그 점이 조금 네.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막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이게 참 영화가 순탄히 가는 것도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되는데 그러네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0여 개국에 동시 개봉을 하다 보니까 자막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네. 이제 만들었어야 됐어요. 문제가 됐던 것은 독일어 자막이었는데 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가 돼서 예, 노출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금방 또 지적을 받고 바로 수정을 해서 다시 네. 서비스가 되기는 했는데 독일어 번역으로 자막을 옮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미스를 이제 체크하지 못하고 네. 그대로 서비스가 됐던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제약적이니까 또 시간도 굉장히 소모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번역이라는 게. 네. 이건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잘잘못이라기보다는 빠른 수정과 네. 빠른 수정과 다시 동해로 바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이건 네. 거의 하루 만에 완벽하게 바뀌었고요. 독일 자막 번역 시의 문제인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워낙 거의 30여 개국의 네네. 언어로 바뀌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는 좀 조금은 체크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화 가운데 지금 놀라는 게 있어요. 우디 앨런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우디 앨런 감독의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라는 영화. 일단 이 영화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면요. 네, 우디 앨런 감독의 뉴욕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너무 사랑하죠. 뉴욕에 의한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이 이번에도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네. 그래서 뉴욕을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 개츠비라는 청년이 있고요. 또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학생 기자 애슐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인연 첸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이별, 해프닝 이런 것들을 다룬 지금까지 우디 앨런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사랑하는 딱 그 이야기가 이번엔 뉴욕에서 펼쳐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우디 앨런 감독의 성추행 의혹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디 앨런 감독이 이제 미투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요. 이 영화 자체는 2017년에 이미 촬영을 완료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디 앨런이 그 자신의 입양 딸을 성추행하고 성폭력을 오랫동안 가해왔다라는 이제 폭로가 시작이 되면서 문제가 발발이 된 건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발빠르게 좀 움직인 감이 있습니다. 네. 우디 앨런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지만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앨런이랑 함께 4편의 영화를 만들기로 했던 모든 계약을 파기했고 미국 내에서도 배급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좀 선언을 하고 선을 그었죠. 네.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했던 티모시 살라메나 아니면 엘르 페닝, 셀레나 고메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 작품을 더 이상 홍보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또 반대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주연 배우 티모시 샬라메. 네. 이 배우를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영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거기서 약간 좀 어린 앳된 모습으로 나와서 네네네. Call Me By Your Name. 예, 네, Call Me 맞습니다. By Your Name. 그래서 굉장히 멋졌었는데 이 매력적이죠. 사람이 지금 주연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출연한 걸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네. 뭐 이 영화에 출연한 대가로 받았던 출연료 전체를 성폭력 공동 대응 단체인 타임즈업에 기부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네네. 이 출연을 한 것 자체를 좀 후회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강하게 우디 앨런을 좀 비판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티모시 살라메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이 영화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인 거고요. 네. 입장을 분명히 했군요. 네. 이후에 우디 앨런이 살라메를 저격했잖아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는 문제인데 네네. 앨런의 자서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티모시 살라메가 아카데미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좀 공고히 하고 수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앨런을 공격적으로 이야기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고백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살라메 측은 아직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이나 예술 세계를 옹호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배우들도 있죠. 뭐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우디 앨런 감독이랑 여러 작품을 해왔고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의 연기력을 가장 다시 주목받게 만든 감독의 작품도 우디 앨런의 작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스칼렛 요한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분명히 아는데 나는 나의 친구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우디 앨런이란 내 친구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이 꼭 여자를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한다거나 비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이 문제가 공론화만 되었고 이제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따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양측의 입장이 계속 좀 갑론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이런 행위들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고 반대지만 나는 이제 우디 앨런은 그 주장을 결백을 믿는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참 애매하네요. 어쨌든 이 영화는 워낙 논란이 있고 그래서 뉴욕 등등 북미 지역에서는 개봉이 안 됐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한다고 해서 또 논란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작품을 이제 한 영화사가 수입을 했는데 이 영화사 입장도 뭐냐면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수입을 한 거예요.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을. 그래서 이 작품은 어쨌든 그 논란과 별개로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개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주말에 혹은 극장에서 보면 좋을 영화 추천을 하나 해주시면요. 네, 한국 영화 하나 추천드릴게요. 박석영 감독의 신작 바람의 언덕이라는 작품인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딸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가 다시 딸에게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익숙한 설정인데 정말 새롭고 섬세한 감정의 결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 마음이 먹먹하면서도 따뜻해지는 작품이라 저는 이 시기에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산영화제에서 맞습니다. 바람의 언덕. 저 거기서 본 거 자랑하려고 지금 물어봤어요. 좋으셨죠? 부산 굳이 내려가서 열심히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 작품 굉장히 사랑받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영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